요즘 KTV에서 3월 네. 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 순방을 나갈 때 공항에서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장면, KTV가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닌가? 김어준 총수가 이거를 문제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뭘 그런 것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아니, 거예요. 김어준 씨는, 쉽게 네. 얘기하자면은 네. 이게 그 이 친- 대통령이 지시하지는 않았겠지. 그러나 김민석 총리 그 차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놓고 정청래와 경쟁을 벌이는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청래 대표하고 이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을 고의로 누락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산하의 문체부가 KTV를 그 말하자면 관장하고 있는데 그 KTV에다 그런 지시를 내린 것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전형적인 음모론이죠. 이거 자기는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남들도 어떻게 그렇게 살고 예. 공적 조직에서 자 총리부터 시작됩니다. 총리가 손발로 쓰는 조직이 국무조정실이에요. 국무조정실에서 문체부로 가요. 예. 문체부에서 KTV까지 가는 것도 단박에 가지 않아요. 예. 몇 자리 거쳐가야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차관보 해가지고 쭉쭉 거쳐가요. 예. 그럼 손 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예. 개통에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장에게만 은밀하게 전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 예. 이렇게 하여튼 그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아니면 총리가 직거래를 해야 돼요. KTV랑. 예. 야 이거 뭐 등장인물도 모르는데 어떻게 직거래를 하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네, 네, 네. 공직사회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네. 잘못하면요 이런 거 만약 김민석 총리가 시행하잖아요, 네. 실행하잖아요, 네. 그날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날로 잘릴 사안이에요. 네, 사실은. 게다가 예. 정치 생명이 끝나요. 네. 굉장히 유치한 삼류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야전에서 18년 동안 절치부심했던 인간 김민석이 예. 지금도 대통령 반걸음 뒤에서 조심조심, 적극 좀 하라고 그래도 조심조심하는 그 김민석 자기 총리가 존재감이 드러날까봐 일부러 몸낮춰서. 그럼요. 그런 네. 사람이 뭐 무슨 정청래를 조금 흠집을 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사이가 조금 벌어졌다는 걸 조작하기 위해서 KTV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고 끔찍해요. 야, 좀 이게 만약에 그 김어준의 그 음모론의 그 본질이라면은 김민석을 견제할 목적으로 그렇다면 정청래를 이건 정말- 부양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 전 나쁘다고 생각해요. 뭘 그렇게까지 개입합니까?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칭찬해주고 네. 근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책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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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책에서의 잘못도 있잖아요. 저는 뭐 오히려 그런 거예요. 김민석 총리는 왜 이렇게 수동적이냐. 에이펙 할 때 뭐 경주에 뭐 20번인가 얼마 갔다며. 네, 네. 그런 역할을 좀 해라. 예. 대통령 혼자 과로로 지금 일을 하겠다. 예. 뭐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따끔한 질책을 하든지 국무위원들도 지금 보면 저 국무회의 중계할 때 보면 답답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얼마 네, 전에 네. 계곡정비 관련해서 윤호중 장관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 좀 보고 네. 공무원들의 그 거짓부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축소된 축소 지향의 보고에만 기대지 마라. 이런 게 대통령의 의지잖아요. 그런 걸 좀 잘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면에서 비판도 하고 원팀으로 제대로 가보자 이런 거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꽈도 너무 꼰 거죠. 이 음모론이라는 게 그걸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무총리가 KTV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네.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얻을 이익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 네. KTV에 원본이 있었고 그 원본에는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있었다. 근데 자기들은 무삭제라고 편집하지 않고 올렸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삭제했다. 왜 삭제했냐? 지금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우리도 유튜브 방송 하고 있지만 네. 유튜브 방송의 맹점 중에 하나가 네. 자꾸 사람들이 시선을 끌어야 먹고 살잖아요.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음모적인 시각을 통해서 자꾸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뭐 아니 그러다가 최민희는 괜히 참전해가지고 물론 최민희의 목적은 알겠어요 뭔지. 그런데 참전해가지고 뭐 나중에 할 말 없으니까 KTV 뭐 직원 증원 시켜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냥 뭐 무슨 양자역학 같은 얘기를 매번 반복적으로 뱉어내고 있는데, 아니 물론 뭐 자기 목표는 4년 후에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근데 그게 자기에겐 기쁨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기쁨인 건 또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유튜브에서 음모론을 일삼는 사람들은 조금 구독자들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역량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안팎의 사정이 만만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잘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트럼프가 이란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네. 아니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갑자기 긴장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뭐가 됩니까?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이란 전쟁에 대해서 코스피가 단박에 그렇게 확 추락하잖아요. 한반도에서 만약 테헤란이 아니라 평양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북한은 그럼 한 방 맞았어요. 북한이 이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았다고 생각해요. 네. 지도자가 어떻게 되든 아니든 간에 맞으면 평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복해야 되잖아요. 보복을 어디다 하겠어요? 가장 보복하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용산, 평택,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용산에 뭐가 있습니까? 용산 구민들이 있어요. 용산만 갑니까? 동작구는 괜찮아요? 강남 서초는 괜찮아요? 글쎄 말이야. 거기 아파트 값이 뭐 50억이면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아파트 같은데 저 이란이나 가자 지구의 그 건물들 빌딩들 한번 보세요.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봐요. 상상만 해도 거기 끔찍하죠.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뭐 저는 그런 표현이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민주 진보 진영 이러잖아요. 이게 평화 민주 진보 진영이에요. 사실은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네. 똘똘 뭉쳐도 지금 총각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김어준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게 틀렸다라는 평가를 받는 걸 싫어해요. 아니 그래서 그게 오류가 없다 무오류인데 네, 그 나중에 진짜 무오류로 드러나더라도 예. 그냥 넘어가. 아니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무오류는 가톨릭의 교황밖에 없어요. 네. 교리적. 근데 교황도 자기가 무오류라고 얘기 안 한 지 한 60년 넘었어요. 그럼요. 진보적인 유황님들 올라서 아니 뭐 맨날 올라서신 사과하고 이후로는. 그래요. 그렇지.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오류는 사과가 없잖아요. 아니 무오류는. 그런데 교황도 당연히 오류가 있는 거고 어떻게 인간이 오류가 없습니까? 오류가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죠.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이제 아까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가 뭐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그 어제 KTV가 이제 해명서를 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스케치 풀샷에는 민주당 당대표 모습이 확인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장면이 그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습이 가려지는 상황이어서 사용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NG 컷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누락을 시키고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정청래를 일부러 뺐다고. 아니 KTV가 누구를 포커싱해야 합니까?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아닙니까? 그럼요. 왜 정청래를 포커싱 안 했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그 이거는 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 내 주장을 그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건데 이 옹졸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아니 옹졸해도 돼요. 사람들 다 조금씩 옹졸해요. 그러나 예. 대중의 사랑을 받잖아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대놓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잖아요. 예. 그럼 이런 방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이 순간에도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공인은 아니에요. 유명인이죠. 무슨 공직자는 아니지만 근데 공직자보다 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럴수록 심사숙고 해줘야죠. 그러니까 오늘의 영향력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리면서 사는데 멈추면 안 되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보태줘야죠. 그러니까 김어준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성공, 국민의 성공을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은 뭐 그런 얘기하면 뭐
뭐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란 때 뭐 자기들은 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니들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홍사원인가 누가 기자가 그런 얘기해서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목숨 걸고 싸웠는지 예. KBS 기자였던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는 KBS 기자 아니에요? 아니 그때 아닌데 예. 원래 그거 하다가 나온 분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근데 유력 유튜버에서 하여튼 근데 아니 제가 만약 저는 그냥 92년 이후에 직업 운동가인데 정말 네. 현장에만 있었는데 제가 목숨 걸고 싸우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사실 저 스스로가 재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내란 과정에 저 뭐 국회 갔어요. 저는 아내와 아들과 같이 갔어요. 심지어 차까지 가져가셨어. 차까지 왜? 가져갔어요. 차를 왜 가져갔느냐? 바리케이트로 쓰기 위해서. 아니 뭐 오래된 차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새 차면 안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 직장 다니는 딸 빼고는 전 가족이 다 갔어요. 아유, 그다음 참. 지인들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처럼 영향력은 없지만 주변에 통화되는 사람들은 다 국회에 모이도록 하고 뭐 하여튼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국회로 오라고 뭐 하여튼 맞아요. 뭐 그래서 그랬는데 국장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밤낮 없이 무슨 뭐 목숨을 걸고 뭐 어쩌 이런 얘기만 앞으로 가야죠. 아니 그래서 안 그런 사람이 몇이나 그러니까 있습니까? 조금씩 기여는 윤석열 시대에 그 저항하는 사람이 했겠지만 몇이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과하게 자기들은 남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아유. 써먹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뭐 신용환도 그렇고 이현주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네. 아니 그럼 대통령이 좀 운동장 좀 넓게 쓰겠다는데 조금만 도와주고. 아니 그 이현주나 신용환은 싸웠습니다. 그때 내란 때. 아니 싸웠기도 했고 예. 그리고 원래 그렇게 지냈던 사람인지 알면서도 영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용환 씨가 뭐 박근혜 정권 때 뭐 잘 나갔고 그다음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 거 다 알고 공개적으로 활동했고 그 상황에서 영입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참고로 김어준 씨는 내란 때 목숨 걸고 피신했습니다. 아니 뭐 피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목숨 걸고 피신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싸운 게 아니라 그런 점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니 최민희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 네네.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이에요. 네. 방송 미디어 관련 그 양반이 특정 커뮤니티 그것도 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다가 김어준 씨가 제기한 의혹. 지금 보면 터무니없는 의혹인데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자기가 규명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단 말이죠. 이거 보니까 김어준에 대한 어떤 충성의 그 다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특히 상임위원장이 그랬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회의원이 뭐 보고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를 향해서 뭐 마치 상황인 것처럼 네.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은 매우 적절치 않고요. 최민희 씨가 정책 위기가 많잖아요. 딸 결혼식 때 뭐 쫙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추문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사람은?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에서 사실은 징계받아야 되는데 징계의 한 종류 낮은 징계 양정이지만 경고받았잖아요. 네. 그럼 다음번 총선 때 공천 탈락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점수를 보태가면 가도 쉽지 않은데 플러스를 해가도 쉽지 않잖아요. 예. 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마이너스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차기 이 총선 공천권을 진 사람과 긴밀한 관계, 동지적 관계가 돼야 된다. 네.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차기 공천권이 유력한 사람은 정청래고 장내에서는 정청래고 네. 장외에서는 김어준. 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 줄 서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 나의 미래가 있다는 건데 예.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네. 그만두는 과정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무슨 이재명 시대에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어느 자리에 가서 좀 누리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부터 모두가 다 실무자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대표적인 실무자가 되어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곽상원 의원이 네. 그 김어준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해서 질타를 하니까 뭐 앞장서서 팔 걷고 나서서 싸웠어요. 최민희 씨가. 아니 이렇게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은 김어준 팬클럽 회장을 하면 딱 맞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곽상원 변호사가 아니라 의원의 행보도 비판할 점은 있어요.
김어준을 비판하는 거 좋은데 그런 걸 왜 조중동 가서 하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말도 좀 세고 뭐 그런 면은 있는데. 네. 근데 곽상원이 세냐 최민희가 세냐 하면 최민희가 몇 배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점잖은 의정 활동을 하고 사회적 발언도 점잖게 하는 사람이 곽상원 의원을 비판하면 혹시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에서는 좀 놀라울 뿐이고요. 저는 정말 뭐 나중에 그래서 뭐 묘비에 무슨 국회의원 했다 이런 거 뭐 대수겠어요. 우리가 전직 국회의원들 얼마나 기억해요.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말지 기자부터 해가지고 재활동으로 성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제야 정신, 시민사회 정신으로 좀 돌아와서 네. 근사한 자리는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제야에서 그 야전에서 좀 늙어가는 좋은 의미의 최민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아니, 없는 것 딸 같아요. 결혼식 추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키면서 네네. 했던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TBS 예산 75억 전액 삭감 되도록 가만히 있었던 부분도 그렇고요. 뭐 그래도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왔을 때 뭐 품격을 잃은 행보를 보인 점, 또 김어준에 대한 이런 뭐 거의 뭐 버선발 벗고 나서는 듯한 그 내란 직후에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다 놓고 얘기했는데 김어준이 말한 거 하나도 입증된 게 없어요. 무슨 김어준의 음모론을 또 국회에서 펼쳐준 그 주역으로 꼽히고 있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최민희 의원이 대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지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건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그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네. 기왕이면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는 시대도 이재명 정부 시대에 이제 종을 쳐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은 네. 보좌진의 보좌를 받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좌진보다 훨씬 더한 실무자 중에 실무자다. 지금 뭐 어디나 그래 일선들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경찰서 하나를 가보더라도 노동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이 경찰서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들 다 대기시켜놓고 옛날에 그러고 자기는 쭉 가가지고 뭐 잠깐 앉아있다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자기가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럼 힘들다 경찰서장이 그런 얘기들 많이 투덜대요. 네. 그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건 아닌데 하고는 싶은데 뭐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자리다. 네. 다음에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 각오해야 된다. 체력도 줘야 되고 네. 뭐 판단력부터 해가지고 일단 노동 강도가 너무너무 세다. 네. 각오해야 된다. 밤낮 없이 일해야 된다. 휴일이 하루도 없다. 공식적으로 휴가라고 하더라도 계속 페이퍼 문건들 봐야 된다. 사람 만나야 된다. 전화 통화해야 된다. 네. 대통령도 알겠습니다. 실무자인데 국회의원이 누리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